삼성 아시아 공장의 열악한 노동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런 착취가 가능한 구조가 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지난 월요일에 옥기용 기자가 전해드린 노동조합 파괴였는데요. 인도 등 해당 국가의 경찰들이 마치 삼성의 직원처럼 삼성의 이해를 대변해온 행태가 보였습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취재한 이재연 기자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영상으로도 좀 보셨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얘기를 딱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제 유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누구랑 같은데 누가 유착한 거죠? 경찰 또는 정부와의 유착인데요. 네. 아까 이제 익숙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한국에서도 삼성이 노조를 와해시킬 때 경찰을 동원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국외 취재를 해본 결과 해외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인도에서는 경찰을 동원해서 시민단체를 압박하고 감시한 내용까지 밝혀졌고요. 네. 네. 삼성이 현지 경찰한테 손을 뻗친 겁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네. 지금 삼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한 인도의 한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경찰에게 9개월 동안 감시를 당하고 또 심지어 경찰이 그 활동가의 고향 집까지 찾아가서 뒷조사를 했다는 내용을 저희가 밝혀냈고요. 그러니까 다른 위해 활동, 사회적으로 위해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네. 삼성과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했다. 네. 는 것 때문에 감시를 당하고 네. 그 사람의 고향 집에까지 경찰이 찾아갔다고요? 네,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단체가 지금 이 내용을 저희에게 말을 해주면서 이제 삼성과 관련된 일에 한해서는 네.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는 게 좀 안전에 위협이 되겠다고 판단이 됐다 이렇게 네. 말을 해서 오늘 저희가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보도를 할 거고요. 시민단체 네. 이름도 공개적으로 밝히기가 힘든 네, 거죠? 네. 네. 이 단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그냥 정말 그 삼성 보고서를 만든 것뿐인가요? 그게 감시의 이유인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취재하게 된 배경부터 네.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지 언론에서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걸 이 기자는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단체가 이제 아까 삼성에 대한 보고서를 썼다고 했는데 지금 삼성이 무노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는지를 노동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상세하게 이제 썼던 단체거든요.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중요한 보고서니까 연락을 취했는데 네. 삼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태도가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과거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네. 말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취재하게 됐고요. 네,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어떤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 단체가 2016년 8월에 이제 처음으로 보고서를 온라인에 잠시 공개를 했다가 네. 이제 조금 보완해야겠다 싶어서 삭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직후인 2016년 8월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단체를 처음에 찾아와서 네. 자금 출처 내역이랑 부모의 집 주소 같은 개인 정보를 받아갔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직은 삼성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 단체는 몰랐던 그냥 거죠. 경찰이 감시하나 보다 네, 이 정도 네. 알았었다는 그죠. 거죠? 그래서 자료도 다 주고 예. 근데 이미 약간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수상하다고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에 올린 걸 보고 경찰이 찾아왔다. 그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에 관련된 건 몰랐다. 네. 고향집에는 왜 갔답니까, 경찰이?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처음부터 조금 수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경찰 신분은 처음에 안 밝혔고요. 네. 그리고 소속 부서가 이제 큐브랜치라는 곳인데 이곳이 약간 처음에 그런 경찰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그 시민단체 어떤 식으로 이 경찰이 네. 접근을 했나요? 신분증을 뭐 이렇게 하고 무엇을 알아보러 왔다 이것도 아니었다는 건가요? 그죠. 처음엔 그게 아니었고 네. 내가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인데 좀 고민이 있다, 상담을 받고 싶다 해서 찾아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경찰이었던 거고요. 와서는 네. 이제 사실 내가 경찰이다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경찰 그 소속 부서를 봤더니 이제 큐브랜치라는 약간 국정원 같은 부서인데요. 반정부 단체를 경찰인데도 감시하는. 네. 이제 뭐 정보 활동을 하는 네, 우리로 그렇죠. 치면 국정원이나 아니면은 정보, 경찰 네. 정보과 뭐 이런 곳인가 보죠. 네, 그래서 그런 곳이어서 이미 수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심지어 이제 고향 집에까지 찾아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도, 고향집을 네. 왜 갔냐고. 그래서 이 이제 활동가에 대한 개인 정보를 뭐 알기 위해서 간 건가요? 그런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경찰이 거기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를 썼다고 하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활동가는 아직 학자금 대출이 남아 있고 이런 내용들까지 개인적인 굉장히 개인적인 사소한 정보까지 취합한 건데 근데 이 활동가는 경찰이 그 보고서를 어떻게 한 건가요?
경찰이 그런 식의 보고서를 네. 썼다는 걸 네. 이 활동가, 이 시민단체는 어떻게 안 건가요? 이 경찰이 왔을 때부터 다른 활동가들의 신상 정보를 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찾아갔었고 보고서까지 썼으니까 네. 네, 이쪽도 좀 협조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조심해라. 거죠. 뭐 그게 사실상의 위협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경찰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네,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대목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상황이 거기까지 진행됐는데 이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 그렇죠. 삼성과 경찰이 뭔가 유착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 정황이 있습니까? 네,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경찰이 삼성 직원과 함께 와서 이 사람의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네.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네, 삼성 직원이랑 같이 왔다고요? 네, 삼성 직원이 거기서 시민단체를 조사할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조금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네. 경찰이 이제 틸라이 나야감이라는 이름이 조금 어렵죠. 네. 틸라이 나야감이라는 사람과 예. 함께 와서 네. 이 사람하고 만나서 좀 질문에 대답 좀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이 틸라이 나야감이라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네. 또 경찰을 사칭해서 정보를 받아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꼬리가 잡힌 거죠. 네. 실제로는 경찰이 아니었고 삼성 직원이었던 네. 삼성의 정규직 직원이었던가요? 경비업체 직원이었습니다. 네. 경비업체 직원이고.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의 활동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죠. 시민단체 쪽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삼성 쪽에.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네. 이미 2017년 4월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막 감시나 사찰이 있고 나서 거의 한 8개월, 네. 9개월 지난 다음인데 지금 이런 확신이 들고 나서는 이제 사무총장이 이 단체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네. 직접 그 인도 법인 상무에게 예. 네, 전화를 삼성과 해서 네. 인도가 합작법인이죠, 거기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예. 네, 항의를 했더니 이제 상무가 하는 말이 나는 몰랐다. 네. 그리고 직원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겠다 하면서 네.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메일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보낸 이메일이 지금 예.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 네, 보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보시면 지금 화면은 잘 안 나오는데 네. 틸라이 나야감이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직원의 이메일도 포함이 돼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단체는 확신을 한 거죠. 아, 그 직원이 정말 맞구나.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의 고위급 간부가 이 행태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사과는 했다는 거죠. 비록 자기가 지시를 했거나 네. 뭐 이러지는 않았지만 네. 몰랐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게 하겠다. 네. 이 사건 외에도 인도에서 그러면은 좀 이 시민단체 말고도 또 다른 삼성과 경찰의 유착 관계 이런 게 좀 드러난 게 있습니까? 네, 그 삼성에서 해고된 노동자 프레라나라는 노동자가 지금 겪었던 일인데요. 네. 이 프레라나 노동자가 그 삼성에서 해고를 당하고 네. 부당해고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찰을 찾아갔던 일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경찰이 이미 프레라나가 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하고 지금 영상 나오는 거 보시고 네. 계신데 네, 당장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다고 하고요. 네. 지금 영상에는 담기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네, 여기 경찰서에 왜 왔다, 무슨 일로 왔다 네. 얘기하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네. 이미 어떻게 온지 알고 나가라. 네, 나가라. 미리 경찰이 사전에 마사지를 해놨던 거네요.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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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언론에도 좀 영향을 끼친 게 있나요? 네, 현지 저희가 취재 갔을 때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해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 이 이후에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피해 사실을 되게 적극적으로 알렸고 네. 언론사들도 사실 삼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관심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나중에는 연락은 오는데 보도는 안 나온다. 네. 그래서 뭐 데스크에서 네. 광고를 봤는데 이거를 삼성 기사를 쓸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고요. 네.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자 현지 언론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NDTV라고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방송사인데요. 여기 기자가 말하기를 맞다. 삼성은 큰 기업이고 언론사에 광고를 많이 주고 네. 심지어 삼성의 후원을 받는 언론사도 있어서 네, 그런 삼성이 후원을 하는 네. 언론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의 언론도 역시 광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테고 네. 광고의 큰 물줄기가 삼성이니까 네. 삼성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가 어렵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 얘기한 그 부당 해고를 네. 당한 이 직원은 네. 취재는 많이 응했는데 실제 보도된 곳은 뭐 우리로 치면 공중파나
큰 신문이나 전혀 없었고요. 이런 데는 네. 전혀 없었고 네. 온라인 매체에서만 두어 군데. 두어 군데에서 네. 가볍게 다뤘다는 거죠. 네. 이게 그냥 언론, 경찰 정도가 아니라 네. 삼성에서 국회 입법기관에도 좀 영향력을 미친 네. 그런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한겨레가 취재를 통해서 단독 입수한 자료인데 네. 삼성 베트남 법인에서 이제 대외 협력 업무를 예. 총괄했던 한국인 임원이 한 명 있는데 예. 그 임원이 2016년에 예. 베트남 국회를 찾아가서 이 결사의 자유 그리고 복수 노조에 예. 대해서 이거를 허용하면은 노동자들 권리가 오히려 침해당할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의 연설을 장문의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의 국회의원들 앞에서 네. 한국인 삼성 현지 법인의 네. 임원급 인사가 그렇습니다. 네. 노조를 하면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한다? 네. 그 베트남이 예. 지금 노동 총연맹이 딱 하나가 있잖아요. 예. 정부와 이게 결탁이 되는. 우리랑 비슷한 한국노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약간 네.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복수노조로 인정하자는 게 이제 국제노동기구의 어떤 네. 협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허용하면은 이제 네. 다른 노조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이 이제 그거를 막고 싶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네, 네. 복수노조는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네. 그게 이제 우리도 국회 가면 네. 국회에서 공청회 같은 걸 하잖아요. 공청회를 해서 그 뭐 노동자 의견도 듣기도 하고 관련된 경제계 인사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국회 베트남 국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고 거기에 그냥 참가를 해서 우리 삼성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밝힌 정도예요? 아니면 연설을 했다고 하니까 네. 마치 우리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서야 될 아. 그런 자리에서 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조금 압박성 발언이 아니었나 싶은 대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표현이 네.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면 투자라는 단어를 5번 이상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몇 분 정도 됐나요? 전체 연설이?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노동법이 이제 예. 기업에 좀 불리하게 개정이 된 다음에 그런 해외 투자 기업이 다른 예. 곳으로 이전해 버린 사례를 언급을 하는데 네, 그런 표현들이 약간 국회의원들에게는 압박으로 느껴졌을 수 있는 네, 정황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고 네. 그래서 민주노조가 공장에서 생기면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죠. 그걸 네, 네. 은근한 네. 협박.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네. 네. 그러니까 뭐 국내에서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네. 재계 인사들이 아니 최저임금 이런 식으로 오르면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 못하죠. 공장 이전할 수밖에 없죠. 뭐 네. 이런 식의 얘기와 좀 비슷한 거군요. 네. 아마 취재를 하면서 삼성 임원이 실제로 베트남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걸 삼성 쪽에 확인을 했겠죠? 네, 저희가 확인 요청을 했는데 예. 이제 좀 원론적인 답변을 받는데 네, 그쳤고요. 매번 네. 매번 하나만 네,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되게 좀 그럴 정도인데. 그래도 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 근로 환경에 대한 국제 기준, 그리고 네. 관계 법령, 내부 네.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네. 현지법에 따른 임직원의 결사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그러니까 네. 그 구체적인 질문은 구체적으로 던졌는데 네. 답변은 우리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네. 답변이라는 거죠. 아이고. 이 나라들이 이제 인도나 베트남이나 보면 이제 경제가 막 성장하고 있는 네. 개발도상국이고 삼성의 현지 법인이 그 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상이 아마 클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지 경찰 언론과의 유착 정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과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나라들에서 국가 권력 기관들이 삼성과 유착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까? 좀 제일 단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베트남인데요. 네. 지금 이제 화면 나가고 있는데 베트남이 수출의 71%를 해외 투자 기업에 의존을 해요. 근데 이 71% 중에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을
이상으로 그 가운데서 40%요? 네, 예. 해외 투자 기업 가운데서 40% 이상으로 거의 뭐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가보면은 이제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삼성이란 단어가 거의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그런 수준이고, 네. 예. 그래서 좀 위상이 사실 네, 작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그 나라에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것도 네. 지금 삼성공화국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 이상의 네. 힘을 발휘하면서 베트남 역시도 삼성공화국이 네. 돼버렸다. 그래서 베트남 저희가 만난 베트남 시민단체 활동가가 네.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회공화국이 아니라 삼성 사회공화국이라고 불러야 한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실제로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취재 열심히 잘해 주셨습니다. 삼성 시리즈는 이걸로 마지막인가요? 저희가 조금 더 남아 있고요. 그래서 네. 브라질이나 헝가리 같은 네. 다른 나라에 대한 보도도 조금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